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산열 및 호국령에 의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클랜드 한인 여러분. 오늘 광복절 행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봉사 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평통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평통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아마가 아닙니다. 평통에서 맛있는 떡을 많이 주문해서 오늘 이렇게 축하한 주스를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맛있게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광복 68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감회를 젖어 있습니다. 바로 1년 전 오늘날 광복절 행사를 시작하기 전 빌딩 관리인의 실수로 이중 부킹돼 가지고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 급히 사무실을 정리해 가지고 다행히 잘 또 회의실을 잘 꾸며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한인문화회관 건립조직위원회 발표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의 여러분들의 그 넓은 아량과 협조로 기념식과 발표식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의 자체 공부를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는 이 또 계기도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마련된 우리 공간에서 광복절 행사를 처음 갖게 되어 진정 투쟁하였습니다. 그 덕으로 우리 후손들은 독립된 조국에서 오늘날의 번영을 누리고 살게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오늘은 조국이 일제암대에서 해방되어 독립정부를 출범한 68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독립이란 우리에게는 남에게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도 남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한국 또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지하는 처지라면 독립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처지를 개선해 나가고 미래를 위해 창조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클랜드 한인사회가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되었음은 광복의 의미와도 일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관 소유는 아직은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10만 불의 금액을 더 조달해야 되고,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지원금 10만 불도 더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90만 달러가 달성됩니다. 그러면서 융자금 60만 불을 포함해가지고 구입 금액 150만 달러가 충당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융자금 60만 달러를 상환해야지. 그리고 우리 리스 중인 공간을 활용하여 될 때가 진정으로 우리 한인 문화 회원으로서 명실상부한 유산을 후기 세대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한인 여러분,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꿈과 희망을 펼쳐나갑시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삶의 터전을 비로하고 우리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고자 뉴질랜드로 이민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입니다. 먼 역사의 틀에서 볼 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민 선조에 해당됩니다. 우리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땅에서 행복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민 선조인 우리들이 터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광복 68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보람찬 내일을 설계해 나가기를 염원합니다. 우리 한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기념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혁 오클랜드 한인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교민 여러분, 68주년 광복절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1년 전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광복절 행사를 참여했는데 그때 정말 그 부킹 관계가 좀 어려워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다행히 그날 행사는 잘 끝났고 그날로부터 시작된 한인 문화회관 건립 그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렇게 또 보람찬 이런 그리고 또 그 정말 온 힘과 뜻을 모아서 이렇게 건립한 우리 자체 한인회관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이렇게 개최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한인회관에서 첫 번째 맞는 광복절 행사를 이렇게 더 많은 우리 교민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68주년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같이 기쁨을 나누시고 또 축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6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동포와 국가 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68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과 건국 이후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역사는 지속되어 왔고 오늘날 세계와 견줄 만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우리의 역사도 지워질 뻔한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민족 혼과 기상은 잃지 않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독립을 향한 투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위대한 정신과 뜻으로 마침내 68년 전 오늘 그토록 갈망하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결한 뜻을 기리고 유적과 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을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걸음이었습니다. 건국 직후 전쟁의 상처와 가난에 시달렸고 기술도 자원도 없었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의지와 투혼으로 일어나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숱한 역경을 헤치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계셨기에 1970년대의 석유 파동도, 1997년의 외환위기도,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불과 두 세대 만에 우리는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IT 선진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는 한류의 흐름을 타고 세계인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 평화 유지군을 보내 세계 평화와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기적은 온 국민이 함께 이뤄낸 영광된 것이었고 실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이제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위대한 여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과 건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룰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과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들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은 그런 국정 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과 문화를 향유하는 풍요로운 사회, 일자리와 경제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고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신뢰 사회의 기반을 닦아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한 길에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틀을 구축해 왔습니다.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신뢰를 주셔서 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커가고 창의와 열정으로 무장한 벤처 기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길에 저도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 나서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기업들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위기와 도전을 국민들이 힘을 모아 기회로 바꾸어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로 남북이 분단된 지 6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북한 간의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한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한쪽에서 굶주림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재발 방지와 국제 화해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부터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이번